누군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슈퍼 앞에 정성스럽게 놓는 것은 바로 여자 손가락.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착하고 예쁜 딸 이유연. 이쁘지, 착하지, 믿음 깊고 부모 말 철석같이 들어. 서울대 찰떡같이 붙어. 뜨거운 믿음 속에 마음을 뺏겼네. 반면 집에도 안 들어가고 라이브 카페에서 돼지 멱다고 있는 오빠 이동식. 꼴랑 1,500원짜리 커피 한 잔에 몇 시간째 소리도 못 내는 기타 잡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 주제에 야, 너 같은 떨거지 안 받아. 가. 알고 나와서 지 동생 반도 못 따라가는 게. 지금 뭐라고 했냐? 쉬겠다? 쳐. 방주선 나중에 봅시다. 이게 진짜 씨. 나중에 뭐 하려고 표정 싸해지는 동식. 오빠, 어디야? 오늘도 안 들어오면 정말 큰일 날 듯? 유연은 오빠 동식의 메시지를 받고 몰래 밖으로 나가고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명소리. 뭔가 위험을 직감한 유연은 안개 속으로 뛰어가는데 그리고 다음날 새벽 갈대밭 속에 라이브 카페 종업원 방주선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어머니는 가지런히 놓인 딸 유연의 잘려진 손가락을 보게 되죠. 경찰은 갈대밭 방주선의 시체 근처에서 동식의 기타 피크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동식은 방주선 살해 혐의 그리고 동생 이유연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고 맙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양파출소 경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동식. 지금 동식이 형이 아니 그래 신랑이 경찰이라고 지 마음대로 범죄자 만드네. 맞고 가자. 맞아. 캐리가 나사장님 스톱. 그 폭행이야. 지금 날리면 사모님이 선빵. 형수님 스톱. 동식아, 지금 저게 가족을 건들잖아. 아이, 그러면 안 돼. 내가 오늘 물어주고 만다.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사기, 폭행, 도박 방조죄로 즉시 연행하겠습니다. 뭔 개소리야? 연애가 무슨? 내가 왜 파출소? 내가 화줄을 쳤어. 뭘 했어? 나는 그냥 내 가게 문 연 거밖에 없어요, 소장님. 알지 알아. 이때 갑자기 슬로우되는 화면. 말끔하게 생긴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만양파출소에 전임 발령받은 경위 한주원입니다. 한주원 경위 27세 무녀 동남 경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 대박. 한편 엄마가 하던 정육점을 하며 오래전 실종된 엄마를 기다리는 유재희. 이곳은 만양파출소 사람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죠. 어머님 6분 조서 써서 넘기고 국물이 입에 들어갑니까? 역시 우리 동식이 그레이트 내 친구 존경한다. 그럼 존경심 좀 채워봐라. 동식의 초중고 동창인 친구 박정재 경위. 어머니가 문주시 시의원이고 대대로 사슴농장을 하던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분이 아무리 둘도 없는 친구 사이라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누나 오늘 동식이 형 또라이 계좌 완전 올라가지고 그 점 50 화투판 아줌마들 도박으로 다 잡아들인 거 서해 민원 들어왔다더라. 역시 동식의 초중고 동창 오지화 팀장. 문주경찰서 강력계 팀장으로 여자라고 무시하며 남자라고 개무시하는 여자. 겁봐요. 쪼모씨 그거 어차피 기소도 안 될 거늘. 그 쌀롱 사장님이요. 요새 외제에서 온 사람들하고 돈놀이 하는 것 같은데 아이 화투판 아줌마들 괜히 돈놀이에 끼어서 잘못될까봐 판 깨버린 거잖아 아저씨가. 그래? 몰랐네. 동식이 하는 행동에는 늘 확실한 목적이 있었죠. 파트너가 뭔 짓을 하든지 믿고 의심하지 말라. 얘기했냐 안 했냐. 내 파트너 하지 마라. 내 동생이야. 집안 교육이다. 그냥 맞고. 어느새 화제는 새로운 한주원에 대해 흘러가고 경찰청장님 아들내미라도 돼?
곧 되겠지. 차기 경찰청장님 아들이니까. 차기 경찰청장? 본청 차장 한기환. 현재 차기 경찰청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주원의 아버지 한기환. 과거 만양 경찰서장으로 있을 때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바로 이유연 실종 사건을 중단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입맛이 없냐? 많이 먹었습니다. 집밥을 껴 손 한 번지게 하는 거 그것만 채워. 그 다음엔 회사로 돌아가겠습니다. 한주원 정신 못 차려? 얌전히 있어. 지난번에 인사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1팀 이동식 경사입니다. 제가 손 닦고 그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주원입니다. 우리 한경이도 새로 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조편성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한주원, 이동식 1조. 네? 예? 자, 1조 순찰 나가자! 두 사람은 급히 갈대밭으로 행방불명된 치매 노인을 찾으러 가게 되죠. 유난히 깔끔 떠는 주원. 방호철 74세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경위님은 이쪽부터 훑으시고 저는 저쪽으로 갈게요. 방호철 씨! 어르신! 뭔가 음산한 바람이 느껴지는 갈대밭. 겨우 노인을 찾긴 했는데 할매! 가까워지 마, 할매! 따라오지 마, 이리 할매! 따라오지 마, 할매! 아유나! 가만히 좀 있어! 하체 잡았어, 하체! 하체 잡으라고! 저리가! 할매! 이거! 가만히 다쳐! 제대로 신고식을 치르네요. 너도 지겹지? 저 도치네 그만 요양원 들어갔으면 좋겠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뭡니까? 무슨 약점이라도 제대로 잡힌 모양인데. 얼마 후 만양파출소 회식 자리. 한경이! 이거 앉아. 이쪽은 우리 문주경찰서 저 서무반장 박정재. 우리 문주시의 시의원 아드님. 뒷말은 왜 붙이세요? 인사해. 여기는 우리 파출소의 새로운 한주원 경위. 저 짝은 저 위에 만양슈퍼 사장님. 앉아, 한 잔이요. 가게를 비워놔서요. 민정이는? 과제가 많다고 서울서 자고 온다고. 드시다 하세요. 차장님이 치안 점검이시고 내가 경수하니까 경위, 경감, 경정. 대한민국 경찰 2인자이신데 성함을 감히 주원은 동료들이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게 불편하기만 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데 또 마주친 이식기. 아까 내 질문에 대답을 못 들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약점을 잡혔길래 그 부녀한테 쩔쩔매는지. 그 집 막내딸 내가 죽여가지고. 어떻게 죽였는데? 웃자고 한 농담에 죽자고 달려드시네. 회식 자리를 빠져나와 권 검사가 전해준 부검 자료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난 말이다. 너 고1 때 너희 집에 입주과에 들어간 나를 잊을 수가 없어. 잠깐 보신 것뿐인데 통장에 장학금 2천만 원을 딱 써주셨을 때 그때 나는 생각했다. 평생 이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가족이 되겠다. 그렇게 하세요. 가요. 사실 주원은 최근 일어나는 연쇄살인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력한 용의자로 과거 방주선 살해 및 이유연 실종 사건의 용의자였던 이동식을 주목했고 결국 그가 근무하는 만양파출소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동식 2007년 경찰 임관 당시 사진입니다. 20년 전인 2000년 10월 15일 새벽 당시 20세 이동식의 쌍둥이 여동생인 이유연이 자택 마당에 손끝 한마디 10개만 남긴 채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새벽 인근 하천 갈대밭에서 방주선 당시 22세 여성의 사체 또한 발견됐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조사 중인 사건 피해자 사체와 아주 유사한 형태입니다. 광수대 경위? 근데 왜 지금은 파출소 경사야? 아 그게 완전 미친놈이었거든요 저 친구. 파트너가 어떻게 죽은 건지 설명을 못했지 아마? 그 건으로 지네 팀 하나 날려먹고 좌천됐어요 저 양반. 상또라이구만. 형 됐어요. 그냥 묶어요. 네. 또 언제요? 지훈아 가자. 어딜요? 할배 집 나가셨대. 네? 아 방씨 또 집 나갔디야. 동식이하고 지훈이하고 출동했으니까 가서 지원해야지. 갈대밭 어딘지 알지? 그렇게 또다시 주원은 갈대밭으로 가게 되고 이게 할배인 줄 알았네. 뭐 합니까 여기서? 지원 나온 겁니다. 할배 어딨어요? 이때 들려오는 오지훈 순경의 비명 소리. 동식이야! 지훈이 발견한 것은 백골이 된 사체. 대체 누구의 시체일까요? 역시 손가락이 잘려나간 사체. 그러나 동식은 곧 유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사체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주원은 그 사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이때 뭔가 낌새를 찬 동식. 한주원 당신 이 여자 누군지 알지? 백골 사체만 보고 여자인지 어떻게 알지? 그러게. 보고하세요, 한주원 경위님.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유연 씨 말이에요. 경사님 동생. 경사님이 진짜 안 죽였어요? 대놓고 극딜 넣는 주원. 그런데 조커같이 소름 끼치게 웃는 동식. 뭐지 이 드라마? 설마 주인공이 범인이야? 서로를 의심하는 두 사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경찰님이 날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또라이들. 진술 녹화실이 너네 집 안방이니? 강력 1팀 팀장님이 참고인 조사에 다 들어오시고. 이동식 경사님, 한주원 경위님, 현장 보존까지가 파출소 근무자 소관인 거 알죠? 할 일 다 하셨으니까 그만들 가라. 제가 애입니까? 뭘 여기까지 오시고 그러세요? 사실 동식은 경찰이 자기를 귀찮게 할 걸 예상하고 스스로 진술하러 간 것이었죠. 그 한경이는 왜 얘한테 낚여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 제가 낚여요? 아 지금 이놈 이거 잔머리 굴린 거 안 보여? 쟤들이 오라가라 귀찮게 할까봐 지발로 진술 녹화실에 기어 들어가서 조사받은 거 아니야? 집에 돌아온 동식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 다음에 방주선이한테 했던 것처럼 손가락 잘라서 놨고. 이현이는 손가락에 봉숭아 놀 있는데. 야 이동식, 정신이 좀 없자고? 아니야! 이것이 맞아! 동식아! 네가 너 아니지? 절규하는 어머니의 손. 그렇게 말고 그렇게 세게 잡으면 아프시니까. 동식과 의형제 사이인 마냥 슈퍼 주인 강진목. 과거 동식의 부모는 고아였던 진목을 아들처럼 돌봐주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감이 없고 말더듬이 심해서 사람 눈을 잘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쉬는 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민정이랑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좀 사 먹고. 왜? 민정이 보고 또 집에 안 들어왔어? 범죄 없는 도시 타이틀 붙이느라 쌩고생했는데 왜 하필 20년 만에 딱 이 타이밍에 또! 박정재의 어머니 시의원 도혜원. 시체 신호는 나왔어? 손가락이 이때도 백골인데 뭐.
백골이면 오래된 시체? 한 20년 정도 됐을 수도 있겠네? 20년 전에 실종된 이유연 시체? 우와, 딱이네. 박정재. 맞잖아요. 그럼 20년 동안은 살인이 없었던 거고 저 타이틀은 갖고 갈 수 있겠네. 사체 발견으로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두려워하고 있었죠. 박정재, 네가 지금 빙글거릴 때야? 갈대밭에서 발견된 백골 사체에 대해 조사하는 오지화 팀장. 먼지 하나 없죠? 봉지에 발을 넣기 전에 구두를 털고 닦았다. 흙먼지 한 톨 못 들어가게 꼼꼼하게 감쌌어. 아주 세심한 범인의 성격을 말해주는 사체. 소중한 선물 포장하듯이. 완전 미친놈이에요, 이 인간. 한편 순찰 중 길에서 비 맞은 지적 장애인을 발견한 동식은 자신의 신발까지 벗어줍니다. 힘들었겠네. 아이고, 이 신발 이거. 다행히 연결된 보호자. 우선 가지러운 주원은 차에서 비닐 신발을 발견하는데 범인도 비닐로 썼다고 했는데 뭐지 대체? 난 이 경사님한테 신발 못 벗어드립니다. 꽃길만 걸었던 깔끔하고 비싼 주원의 신발은 누구 거와는 많이 달랐죠. 사체의 신원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유연이는 아닌 것 같아. 다시 나타난 거야? 20년 전 그 살인마. 수법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다 방주선. 주선 언니 사체해놨던 거랑 똑같아. 죽은 사람이 누군지 그것부터 알아야겠네. 사실 백골 사체는 주원이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미끼로 쓴 여자였습니다. 제가 이 여자를 미끼로 이용했죠. 안주원, 윗선의 허락 없이 단독으로 함정 수사하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있어. 이 여자 누군지 밝혀지는 날엔 너나 둘 다 죽어. 20년 전 사건 주소를 찾으러 온 주원. 뭐라고요? 이동식 경사 동생 이유연 씨 사건 조사 어디 있습니까? 닮았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닌가. 그런데 자료가 앞장만 남아있고 알맹이는 쏙 빠져있네요. 대체 누가 가져갔을까요? 자료가 없다고요? 바빠서 확인을 못 하셨다. 정제마저도 없어진 걸 몰랐다고 하는데 왠지 믿음이 안 가는 이곳 사람들. 경찰서에서 뭐혀? 어디서 누군가 다 보고 있다. 그렇지. 남상배 소장은 동식에 대해 파고드는 주원을 경고합니다. 구린 사람 한 명 추가요. 피해자 이름은 방주선, 용의자 이동식, 담당 형사 남상배. 20년 전에 자신이 체포한 사람을 부하로 데리고 계시네요. 어디서 뭐에 어떻게 꽂혀갖고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 사라진 딸내미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맨날 새벽같이 그냥 저쪽 그 사거리에서 그 한겨울에 그렇게 기다리고 서 있다. 동사한 지 아버지랑 동사한 남편 발견하고 정신줄 나버린 지 엄니랑 용의자였던 거 여기 사람들이 잊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걔가 여기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우리같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총 차고 수갑 찬 놈이 작도 한번 잘못하면 내 발모가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는 동식을 용의자로 몰았던 것에 대해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동식은 예전 광역수사대 친구를 만나 주원이 캐고 다니는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는데 광수가 담당이 되어야 했다는 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다. 실험 불분명한 불체자. 그것도 여성만 노린 연쇄살인. 왜 또 이러고 있냐고. 저번에 보니까 어머니 육체이 생길 것 같은 게 자꾸 생각이. 오늘도 동식의 어머니 곁을 지키는 진무. 속 터질 정도로 착한 형이지만 홀로 키우는 딸 민정은 날라리였죠. 이놈의 기집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 귀엽게 생긴 거 믿고 한때 연예인 하려다 말아먹었던 지우는 민정이 갈 만한 핫플레이스를 금세 찾아냅니다. 너 옛날 연습생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사진에 나온 장소 전부 수배. 박민정! 좋은 말 할 때 곱게 튀어나온다! 여기서 나오면 겁나 쪽팔리는 거. 야, 너
나 클럽 간 거 너가 말했지. 야, 나 알아. 너 좋은 말 할 때 나 알아. 에이, 나. 안녕하십니까? 네 페이스. 저기요, 여기 클럽 아니거든요. 쟤 지금 나 무시했니? 이 강민정을? 야, 너 잘생긴 거 알아? 입 다물고 자라. 술 안 끼면 너 여기서 오늘 못 나가. 동식의 말은 잘 듣네요. 동네 슈퍼 주인 딸을 서울까지 가서 잡아옵니까? 그게 단순히 동네 슈퍼집 딸은 아니라 가지고 진목형이 고아였는데 동식이 형 부모님이 진목형을 아들 키우다시피 그러셨거든요. 이곳 사람들의 지나친 유대를 주원 이해할 수 없었죠. 잠깐만요. 지훈이구나. 동식형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내근이에요. 따님 이야기는 왜 안 해줍니까? 민정이 곡에 친구들이랑 과자하는 거 아니고 클럽 죽순이에 꽐라 될 때까지 마시느라 집에 안 들은 거 알면 형 뒤로 넘어가요. 민정이 엄마 없거든요.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집 나갔대요. 20년이 지났는데 진목형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도망간 그분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녀요.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그렇게 서로를 도와주는 형제 같은 동식과 진목. 그 손톱이나 지우고 오늘은 바로 들어가. 그러거나 말거나 열쇠를 흘리고 도망간 민정.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집에 바로 들어가라고 그랬지. 들어왔는데? 열쇠도 없이 몰래 어떻게 들어가? 뭐 담 넘어 들어갔냐? 파출소에 흘리고 갔어 임마. 이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고. 민정이 아는 사람? 하지만 그 아는 사람이 범인이었습니다. 대체 누구고 왜 이러는 걸까요? 완전 초조한 표정으로 뒤늦게 나타난 동식. 어디 갔다 온 것일까요? 왔네. 잠이 그러면 넘치는 구성이야 그거 참. 일로 와 앉아. 따님 드실 건 꼭 그렇게 구워야 돼. 내가 가서 앉아. 아니야. 민정이 내가 구운 거 좋아해. 그냥 불러와서 앉지. 민정이 기집애를 부르면 되잖아. 표정이 굳어지는 동식. 하지 마. 과제 하느라고 며칠 밤 꼬박 해왔대. 나흘 전 우리 관내 문지천에서 사체가 한 구 발견됐다.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는 신원 미상의 사체다. 인생 뭐 있냐? 아니 형님. 그럼 잡자. 잡자. 동식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동료들을 한 명씩 바라보는데 네가 제일 의심스러워. 집에서 동식을 기다리고 있던 정재. 왜 왔어? 집에 간다며. 어딜 갔다 왔길래 이렇게 늦어? 아까 고기 먹을 때부터 너 좀 이상하더라. 파일이 없어졌더라. 방주선 파일까지 전부. 네가 가져갔니? 그걸 내가 왜? 나한테 다 말해도 돼. 너랑 나 친구잖아. 그걸 내가 왜 가져가? 까칠하게 굴던 동식은 멀리 정재가 완전히 가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하실 벽에 잔뜩 붙어있는 사건 파일들. 그는 홀로 이 사건들을 추적하고 있던 것일까요? 동식은 절친 정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다음 날 새벽, 동식을 기다리던 주원.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리키는 중입니다. 찬찬히 샅샅이 둘러보자고요 우리 관할. 그런데 마냥숲 평상 위에 보란듯이 진열돼 있는 잘린 손가락들. 바로 민정이의 손가락이었죠. 전날 밤 누군가 마냥 슈퍼 앞에 잘려진 손가락을
가지런히 올려놓는데 대체 누구일까요? 뭐야 이 드라마? 이동식? 저는 빛의 속도로 다음 편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범인이라도 벌써 밝히면 어쩌라고? 제보에 따르면 손가락이 발견된 현장. 그러니까 마냥 슈퍼에 거주하는 21세 여대생이라는데 맞습니까? 그 대답하기 어려우면 예 아니요. 아니, 진술 써봤는데 넓은 강력 1팀 사무실 놔두고 왜? 배려하는 거죠. 동식과 주원은 목격자 진술을 함께하게 되죠. 강민정이 마냥 파출소를 떠난 23일 19시 이후부터 신체 일부가 발견된 다음날 05시 13분까지 피해자를 목격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원은 언론에 발표된 적 없는 수법이기에 20년 전 용의자이면서 최초 발견자인 동식이 범인일 거라고 말하고 20년 만에 범인이 다시 나타나서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20년 전 용의자가 최근에 이 마을에 다시 나타나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요, 경위님이 아까 그랬잖아. 난 경찰이고 형사다. 그 말인즉 한주원은 외부인이 아니라는 거지. 사건 자료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내부인. 그 20년 전 사건 조서야. 그딴 게 없어진 걸 누가 알아? 가져간 사람이나 알지. 동식도 주원이 내부자이면서 최초 발견자이고 다음날 새벽 현장 가까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모방범으로 몰아갑니다. 우리 집 앞에 계셨지? 손가락이 발견된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우리 집 말이야. 그 모방범이 나다? 심지어 그 사람이 이번에 발생한 두 건 모두의 참고인이죠. 피해자들의 최초 발견자. 그렇게 둘의 공방전이 펼쳐지는 시각 경찰은 강민정의 채취를 찾는 수색 작업을 시작하고 동식은 지하실에 CCTV를 설치 붙어있던 수사 자료를 모두 떼버리고 모든 흔적을 없애려는 듯 깨끗이 청소합니다. 이때 보이는 핏자국. 이금화. 갈대밭에서 발견된 백골 시체가 바로 그녀였죠. 몰라요. 모르겠어. 주원은 그녀를 연쇄살인 사건을 밝혀내기 위한 미끼로 이용하는데 마사지 나갔는데 이 사람이 손님이면 숫자 1 찍어서 문자 줘요. 문자 가면 그때 내 위치 있다. 위치 추적은 판사한테 영장 받아야 합니다. 이금아 씨 불법 체류 중인데 법원에 이름 올라가도 괜찮겠습니까? 일 하나만 찍는다. 그런데 어느 날 주원의 핸드폰에 일이 엄청나게 찍힌 문자가 오고 그녀는 그렇게 범인에게 살해당해 갈대밭에 묻히게 되었던 것이었죠. 늦게까지 이어지는 수색 작업. 뭔가 발견되는데 핸드폰? 그거 뭐야? 정재야, 우리 친구지. 넌 이번에 빠져. 가져갔던 사건 자료를 다시 갖다 놓으려는 동시. 나가, 얼른. 정재는 그런 동식을 말리지 못합니다. 민정이 네가 그랬니? 죽였냐고. 또 저 알 수 없는 웃음. 그는 정말 범인일까요? 엿듣던 주원은 급히 피하고 주원은 경찰서 서구에 CCTV를 확인하며 동식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만 삭제된 영상 누가 그랬을까요? 그리고 다시 이유연과 방주선 사건 파일이 다시 제 발로 기어들어와 있는 이 코미디.
주원은 동식과 정재를 같이 의심하게 되는데 이동식, 박정재 두 사람 공범입니까? 너 이러다 공범되는 거야, 임마. 아니에요. 우리 진짜 같이 있었다니까요. 네가 동식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어? 증인 있어? 동식이요. 진짜 아니에요. 과거 친구 동식의 알리바이를 증언해 주었던 정재. 동식은 덕분에 용의자 혐의에서 풀려날 수 있었죠. 괴물 같은 새끼들 잡기 위해서는 괴물이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주원은 동식에게 뭔가를 알아내려는 듯 사건 현장인 만양숲으로 동식을 데려갑니다. 머리가 좋으신 것 같진 않은데 순찰로선 제대로 못 외우셨네. 상황이 상황이니까 임의로 순찰하는 겁니다. 강력계 형사분들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범인은 현장에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 하지만 만양슈퍼에서 나온 사람은 주인인 강진묵뿐. 동식은 생각에 잠기고 당신이죠? 사건 파일. 이동식 경사가 돌려놓은 거 맞죠? 누가 그랬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전화 안 받습니까? 오지아 팀장은 주원이 강민정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대포폰인데 통화한 기록은 단 한 통도 없더라고요. 문자 발신 기록만 3건 있는데 바로 주원이 이금화에게 주었던 그 대포폰이었죠. 민정이 채취가 묻은 대포폰에서 발신한 문자 3통이 모두 한주영 경위한테 보낸 거네. 한주영 경위, 강민정 정말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 이 휴대폰은 누구 겁니까? 대답할 수 없는 주원. 그가 이금화에게 준 대포폰에 강민정의 채취가 묻어있고 그 대포폰에 주원에게 보낸 문자만 남아있다? 상황이 굉장히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뭐야? 형 얘기 들어줄 정신 없다는데 굳이 불러서. 심주산에서 발견된 휴대폰 얘긴데 안 들을 거야? 지난주에 너가 발견한 백골 사체 그 여자 말이야. 휴대폰에 그 여자 DNA 나왔어. 모든 정황이 주원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죠. 오만한 새끼. 그걸 네 번호로 봐도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어쩔 거냐고!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뭐? 번호 말곤 저랑 관련된 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 새끼가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언론에서 냄새 맡으면 정황만으로도 넌 유죄야! 잡혀 들어가지 않아도 그걸로 끝이라고! 내가 너 같은 오만한 새끼 때문에 청장자를 눈앞에 두고 미끄러져야겠어? 그 심주산에서 발견된 대포폰 거기서 한경이 전화번호가 나왔대. 오순경이랑 이경사, 한경이 세 사람이 발견한 백골 사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체가 여성인데 그 여성 DNA가 휴대폰에서 나왔답니다. 말씀드리러 왔는데 알아서 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경찰서 동료들이 주원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제가 잠시 휴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경이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또 조커 같은 웃음. 웃어? 네?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주원. 더욱더 동식이 범인임을 확신하며 너 이 새끼. 놓치에 저 안에 다 경찰인데. 대포폰이 발견된 심주산 근처. 계십니까? 자동차 블랙박스를 모두 확인하는데 드디어 주원은 동식이 찍힌 영상을 찾아내고 그날 밤 몰래 동식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집착증 환자같이 빼곡하게 붙여놓은 사건 자료들. 핏자국까지 발견하자 더욱더 확신이 밀려왔죠. 이때 동식은 핸드폰으로 지하실 CCTV를 확인하는데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동식.
당신을 강민정 납치 및 상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식은 정말 이 모든 걸 미리 계획한 걸까요? 이동식 긴급 체포. 문주서로 이송 중. 주원은 처음부터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긴급 체포 중인 경찰들은 기자들을 피해 동식을 데려가는데 야, 경찰이다! 야, 찍어 일단 찍어. 자, 누굽니까? 경찰 맞죠? 화장실 실종 사건 용의자 맞습니까? 용의자 경찰. 자신이 경찰임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미소 짓는 동식. 이건 모른다니까. 이걸 왜 나한테 물어? 한주원 경위한테 물어야지. 한경이 번호 나온 대포폰 맞지? 동식은 미리 계산한 듯 증거의 허점을 이용하는데요. 내가 이 대포폰을 요 깜장 비닐에 싸갖고 올라가면서 블랙박스에 찍힌 거다 이거냐? 이야, 투시력이 장난이 아니네. 라면 땅 몰라? 생라면 쪼개가지고 스프 넣고 흔들어서 먹는 거. 라면 땅엔 언제나 땡땡면이지. 어떻게? 나 화면에 잘 봤디? 명확하게 범인인지 확증되지 않은 사람의 신원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역시 기자들에게 경찰복을 보여주는 행동도 이유가 있었나요? 이런 얘기는 좋아하니? 휘둘리지 말고 넘어가. 그날 새벽 땡땡면 들고 신주산에 올라간 이유는요? 라면 땅. 너네 집 지하실에 왜 민정이 혈흔이 있는 거니? 하지만 지하실에서 나온 민정이의 피가 남아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민정이를 손가락을 자르고 살해했다. 아,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아, 내가 거기서 그 민정이 손가락을 자르고 여기저기 튄 피를 없애려고 깨끗하게 청소했다. 락스랑 세제로. 니들이 TV 드라마에 나오는 형사야? 락스랑 세제로 지운다고 루미놀의 혈흔이 안 나오냐? 다 나오잖아. 아, 여기 딱 한 방울. 이게 정말 다야? 아, 말 그대로 손가락 10개 다 잘랐으면 피가 피고 넘치게 나와야지. 이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너 지금 진짜 저 한 방울 때문에 긴급 체포한 거야? 아, 세상 어떤 미친놈이 지 손으로 CCTV 설치하고 그 앞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청소하고 흔적을 지웠다? 너 진심이냐 지금? 피범벅이 돼도 칼과 톱을 써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면 주원은 뒤늦게 동식의 함정에 빠진 걸 깨닫지만 계속 수사를 진행합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 옛날에도 저기서 무슨 일 있지 않았나? 그때도 그랬지. 아유, 이게 무슨 일이래. 아, 아직도 장사를 하네. 아유. 혈흔이 많이 발견되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 동물 피해예요. 근데 여기 칼요. 이 나무 손잡이에서 여성 혈흔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한정임. 어떻게 알았어요? 한정임은 바로 마냥 정육점 유재희의 엄마였죠. 어쨌든 여자 DNA는 나온 거잖아. 강민정도 아니고. 응? 야, 혈흔이래봤자 이 나무 손잡이에 쬐끔 남아있던 것 같고 뭐 어쩌라고. 이동식 풀려나고 긴급 체포 미끄러지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잘못 친 거 알려지면. 그거 알려지는 게 문제야? 범죄자가 빠져나가는 게 문제지? 답지 않게 왜 흥분해? 네가 왜 화를 내? 야, 화낼 사람은 네 말 믿고 긴급 체포 밀어붙인 네 아버지랑 영장 친 나야. 실종된 사람 혈흔이 왜? 주원은 실종 전단지를 보고 한정임이 제이의 엄마인 걸 알게 됩니다. 실종된 엄마를 잊지 못해 떠나지 못하는 제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찾아올 거야. 그래서 죽이기 전에 피해자들하고 돈독하게 정을 쌓으셨나 봐요. 내가요? 한정임, 유재희 씨 어머니. 사람들에게 가까워져서 방심하게 한 뒤 살해한다. 한정임 실종도 동식의 짓으로 의심하는 주원. 대포폰 그 여자 말이야. 그 여자야말로 당신이 넣은 함정이지. 그 여자는 당신이 죽으러 가라고 등 떠민 거 알고 있었어? 하지만 오히려 동식의 말에 크게 흔들립니다. 진묵이 동식을 면해오지만 동식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합니다. 쭉 빠졌어. 잠은 바닥에 얹혀. 내려서 제대로 못 잤겠네. 이거 장조림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
알아. 근데 왜 이래? 내가 너 몰라? 너 아니야. 절대 아니야. 밥 챙겨 먹어. 잘 자고 약도 꼭 챙겨 먹고. 진묵은 동식을 위해 호소문을 보내고 동식이를 당장 풀어주세요. 이 사람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사장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정재. 도혜원 의원님들. 아, 이경사, 범인 아닙니다. 강민정이 실종된 날 밤 이경사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이 동식이 알리바이 증언을 하는 정재. 그때랑 똑같이 이번에도 네 증언 증명할 사람은 이동식뿐이네. 그런데 이동식은 왜 이번에도 너하고 같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네 말처럼 그때랑 똑같으니까. 내가 다시 엮이는 게 싫어서 입 다물고 있었을 거야. 아이, 참. 우리 사이에 웬 가식이야. 한편 문주시 개발건으로 모인 세 사람. 후딱 꺼내놓고 정리합시다. 나는요 이번에 문주시 개발 이거 꼭 해야 되거든요. 전부터 알던 사이인 것 같은데요. 이번 개발은 저희 지역 주민들이 자그마치 20년을 기다려온 너무나 염원하던 사업이라 여기서 또 멈추게 되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아, 연쇄 살인 같은 거 그거 막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부탁드립니다. 뭐냐? 마셔. 아이씨, 두부 사와. 허리 베겨서 죽는 줄 알았거든. 거짓말 하려면 빨리 하든가. 누가? 나 그날 너랑 같이 있었잖아. 너 내가 범인이면 어쩌려고 그러냐? 얼마 후 뉴스에 강민정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는데 살인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이창진의 언론 플레이였죠. 고딩 때부터 유명했다던데. 그 요새 유학생들이나 연예인들 클럽에서 놀 때 부르는 애 있잖아요. 민정이 저런 애 아니잖아. 뭐야,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건데? 지금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방송을 보고 미친 듯이 웃는 동식.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원은 멀리서 동식을 괴물처럼 바라봅니다. 내가 너무 미안해. 정말 동식이 범인일까요? 그래도 주인공인데. 뭐가 미안합니까? 납치해서 살해하고 손가락 10개 잘라버린 여자가 세상 사람들한테 난도질 당하는 게 그렇게 미안합니까? 주원은 법을 잘 알고 빠져나가는 동식에게 어떻게든 자백을 받으려 하는데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나한테 자백받고 싶었어? 그래, 이해는 돼. 나한테 완벽한 알리바이가 생겼잖아. 박정재. 그게 완벽할 것 같아? 당연하지. 20년 전에도 완벽했잖아. 이유연 방주선 사건이 왜 미제가 됐는데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상황에서 알리바이가 딱 등장하니까 끝. 그때도 깨지지 않은 알리바이인데 지금이라고 흔들릴까? 강민정 사건으론 죽었다 깨나도 날 잡아놓을 수 없다는 얘기지. 왠지 주원이 동식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한주원 경위. 결국 쏘지 못하는 주원. 대포폰 그 여자 말이야. 그 여자야말로 당신이 놓은 함정이지. 그 여자는 당신이 죽으러 가라고 등 떠민 거 알고 있었어? 죽었다 깨나도 날 잡아놓을 수 없다는 얘기지. 강민정 사건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날 잡아놓을 수 없다는 얘기지. 다시 생각을 정리한 주원은 어떤 실마리를 얻은 듯 해보였죠. 기자들한테 긴급 체포. 정말 네가 올린 거야? 내가 했어. 왜 그런 짓 했는데? 동식이라고 밝혀지길 바랬어? 사실 오지호는 사건 당일 강민정을 본 목격자였습니다. 밝혀지길 바랬어. 다음날 주원은 기자들에게 피해자 7명과 20년에 걸친 연쇄살인이라는 것까지 모두 밝히게 됐죠.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기는 2000년. 즉 이 사건은 20년에 걸쳐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고 미소 짓는 동식. 서서히 밝혀지는 진실.
누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누가 그랬는지 그게 당신한텐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까? 이미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누가 죽인 거예요? 당신이 감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박정재, 유재희, 남상배, 오지화, 오지훈, 조길구, 황광영. 이 중에 누굴까? 이 미친 새끼, 너 지금 웃어! 이때 주원 아버지의 기자회견 뉴스가 나오고 주원이 인터뷰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또 우리 아버님이 제 몸에 똥물 튈까 꼬리 자르기를 하시네? 차장님께서 아들을 직접 처벌하신 겁니까? 늘 사슴을 그리고 있는 정재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정재는 안 추게. 엄청 취했어. 술에 취해 병이 도진 것 같은 정재. 저녁 안 먹었어? 잠을 자면 안 되거든. 여자들이 널 부른다고? 민정이 진짜 네가 안 죽였어? 민정이에 대한 뉴스를 보던 진묵에게 도혜원 의원이 연락해오고 뭔가 의심을 품고 주원에게 찾아온 기자. 인터뷰 좀 부탁드릴. 할 말 없습니다. 아니 한 말씀만 해주시죠. 손대지 마십시오. 경찰대 수석에 서울청 외사과 인재를 이런 데다 보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데가 어떤 데인데? 예? 이런 데가 어떤 데냐고. 기자의 말 한마디에 죽자고 달려드는 동료들. 누가 우리 보고 경찰 아니래? 내가 90년에 순경 달아서 내년이면 정년인데. 아이고 누가 내 꽃 같은 30년을 이렇게 한순간에 후딱 보내버리나?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 언론 댓글 무서운 줄 모르고. 알아. 기자 찾아온 거 처음 아니죠?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을 거고. 오히려 주원은 화를 내고 파출소 직원들 전부 나 때문에 무능한 경찰로 싸잡히고 욕 얻어먹었을 건데 왜 이러는 겁니까? 나한테 무슨 애정이 있다고. 애요 애. 그지? 가자. 도와줘도 써요. 아유 까칠한 게 일관성이 있잖아요. 마냥 사람들이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못 잡아먹어 안달이어도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면 똘똘 뭉쳐 적부터 까내지. 남이 들어와서 우리 중 누굴 까내는 꼴을 못 봐요. 일단 감싸고 보는 거야. 그게 마냥으로 사람들이에요. 이금화의 말을 다시 떠올리며 다른 경찰임을 직감하는 주원. 이동식이 아니라면 왜? 이 경찰 아저씨는 본 적 없다니까.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 한경이 형! 걔 쫓아가 빨리. 진묵을 이용해 드림타운 개발을 멈추지 말라는 연설을 시킨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간 동시. 제 딸이 우리 민정이가 나오지 마요 한주원 경님. 동시가 왜 그래?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 난 그냥 우리 민정이 일로 배를 끼쳤으니까. 착해도 너무 착해 빠진 속 터지는 진묵. 너 왜 또 나타나서 방해야? 20년 전에 방해했으면 됐지. 왜 나타나서 또 방해야? 어? 아줌마 딸 같은 애가 사라졌어. 아줌마 딸이라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어디 내 딸을 우리 딸은 그런 애 아니거든? 어? 어디 이 술집년이랑 내 딸을 감히. 우리 민정이 술집년 아니고 술집년은 죽어도 돼? 아줌마 딸이나 술집년이나 민정이나 다 똑같은 사람 아니야? 어떻게 똑같아? 이 질이 다른데, 어? 이때 나서는 정재 엄마 도혜원. 동식아,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어? 이제 그만하고 가. 내 몸에 손대지 마요, 아줌마. 20년 전에도 네 그 승질 때문에 우리 전부가 너무 고생했잖아.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 살인자 새끼야. 그만 좀 해. 내 아들 증언 때문에 네 아들 살아나왔어. 네 쓰레기 같은 아들 빼내려고. 내 아들 봐. 한 번만 더 정체 붙잡고 안 떨어지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어머니 귀한 아들 박정재는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야. 정재가 나한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정재는 내가 놓으면 끝이야. 동식과 정재는 정말 공범일까요? 억지로 동식을 저지하려 하자 들어가세요. 저 이거 가방 챙겨.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중 공동폭행 혐의로 여러분을 현행범 체포합니다. 주원이 웬일로 동식을 도와주네요. 저 지금 공무수행 중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또라이 짓인데? 이제 주원은 동식이 범인이란 생각을 버린 걸까요? 행사 망친 거 그거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니까 폭행도 합의하는 걸로 마무리하자. 왜 그래야 합니까? 합의할게. 이동식 씨. 그 원리 원칙주의자인 척 하지 마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당신 일부러 그런 거지? 당신 목적 달성했잖아. 그러니까 합의 받아들이고 정리해버리는 거고. 열받아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치고받고 그런 걸 가지고 모르지. 강직묵 씨 건드려서 열받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못 건드리게 하려고 도혜원 의원한테 그런 소리 한 겁니까? 주원은 동식과 정재 사이에 뭔가 있다고 느끼고 박정재랑 나 우리 둘 사이에 대단한 사연이 있다. 내 동생 죽이고서 20년간 둘이 손 꼭 붙잡고 미친 듯이 살인하고 민정이까지 죽인 사연 같은 거. 인생 참 편하게 사세요. 들어가세요, 한주원 경위. 동식이 감싸는 인물이 정재일 거라고 생각한 주원은 그에 대한 정보를 권 검사에게 부탁합니다. 사람 하나만 조사해줘. 부탁할게. 도와줘요. 누군데? 문주경찰서 그답지 않게 부탁한다는 말까지 하네요. 박정재 경위. 맞죠? 지난주에 긴급 체포됐다가 풀려난 경찰. 20년 전에도 그랬다면서요. 동생 유현 씨 살인용의자 이동식 경사. 이 경사님, 우리 인터뷰 한 번만 합시다. 예?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모자 쓰고 내리는 거 봤는데 딱 그 얼굴인데. 제보자 누굽니까? 예? 차에서 내리는 거 봤다며 대기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렇게 긴급 체포 제보자를 알게 된 동식. 무슨 일 있어요? 와서 앉아봐. 예? 왜 날 제보했어? 아니 그게 지우는 동식에게 자신이 목격한 그날 일을 드디어 털어놓는데 잠깐만, 나중에 전화할게. 평소 민정을 좋아하던 지훈. 그렇게 멀찍이 민정의 뒤를 따라가다 목격하게 된 것은 정재 오빠, 여기서 뭐해? 헐, 민정이 너 데려다 주려고 왔지. 정재? 나는 정재 형이 민정이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형은 더 아닌 건데 잡혀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말한 거예요. 잘못 잡아간 거라고. 나도 진짜 스토커 아니야. 형, 나 믿지? 지훈아,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지 마, 지훈아. 하지만 언제나 꼽사리 껴서 다 듣고 있는 주원이 있었죠. 왜입니까? 그런 인간을 왜 한송정신병원 4년 동안 강제 입원 내내 사슴을 죽였다며 난동을 부리고 발작을 했다던데 정확히는 사슴 모습을 한 사람을 죽였다. 유학 간다고 해놓고 정신병원에 4년간 입원해 있었던 정재. 대체 무엇 때문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런 새끼 감싸는 이유 당신 둘 공범 맞지? 박정재가 이유연을 죽였다는 증거
박정재가 강민정을 죽였다는 증거, 그리고 내가 공범이라는 증거 어딨어? 이러면 내가 말이라도 할 것 같아? 내가 왜 너한테 그걸 말해야 되는데? 경찰의 사명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범인 같이 잡자고? 우리 한경희님이 이금아 씨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였잖아. 그거 무마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이 사건 해결해서 서울로 금이 환영하려고 한다. 인정하면 차라리 오케이. 아닙니까? 한주원경이? 내가 함정 수사한 거 맞고 내가 사지로 내몬 거 맞고 그거 다 내가 한 거 맞으니까 내가 잡겠다고. 모두가 다 잊어도 이금아 씨 찾는 사람 없어도 내가 기억하니까 내가 잡아. 그러니까 말해. 날 믿든 안 믿든 말해. 이동식 그 새끼 누구야? 몰래 파출소를 빠져나오는 민정. 민정 또 잡혀왔다며? 집이야? 속은 괜찮아? 오빠, 나 힘들어 죽게. 이제 들어가는 중. 정재에게 데려다 달라고 연락해 놓았죠. 내가 널 왜 데려다 주러 가? 얌전히 집에 들어가라. 속일 생각 말고. 오빠 다 아는 수 있어. 열쇠를 놓고 간 민정에게 전화를 건 동시. 열쇠도 없이 몰래 어떻게 들어가? 뭐 담 넘어 들어갔냐? 파출소에 흘리고 갔어 임마. 잠깐만, 나중에 전화할게. 정재 오빠, 여기서 뭐해? 민정이 너 데려다 주러 왔지. 멀리서 민정을 지켜보던 지우는 아쉬워합니다. 집에 빨리 들어가기 싫어. 아버지가. 소름 돋아. 이때 응? 그게 뭐라고?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던 강진무. 범인은 소름 돋게도 아빠 강진묵이었습니다. 모조리 같은 새끼들. 이래서 강민정이를 찾겠어? 어떡하니 민정아. 아버지랑 영원히 살아야겠다. 집에서 말도 더듬지 않았고 범인인 자신을 앞에 두고도 잡지 못하는 경찰들을 속으로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죠. 그렇게 착한 척은 다 하더니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범인은 범행 장소에 다시 나타난다며 마냥 슈퍼에 갔던 때도 눈앞에 바로 그가 있었죠. 그렇게 두 얼굴을 가진 그 인물 강진무. 그 새끼 누구야? 이때 한주원. 바로 범인 강진묵에게 전화가 오고 그는 이제 자신의 불쌍한 연기로 이곳 사정을 잘 모르는 주원을 이용하려 합니다. 제가 가진 게 없었어. 가진 게 없는데 애비가 되어가지고 역경 그의 연기에 싸늘한 동식의 시선. 이제부터 제가 직접 제대로 수사해보려고요. 실종자 가족분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고. 진묵의 이 게임에서 동식은 증거를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주원은 범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가지 말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 깜짝이야. 딸 왔어? 8시 33분이네. 그걸 통화 목록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막걸리 튕기고 있어요. 20분 정도. 그쪽에 맞지? 동시가. 그때가 몇 시지? 11시. 그럼 23시 이후부터는 없는 거네. 집에 가서 잤으니까. 알리바이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았다. 민정의 방에 가보는 동식. 없어진 건? 주원은 갑자기 민정의 없어진 물건을 찾는 동식을 수상히 여기고 타올이요. 펜타올. 긴 건데 제이가 사준 거. 그게 없어요. 진묵은 유재희를 언급하며 주원이 그녀를 의심하게 만들죠. 어떤 겁니까?
그냥 보통 쓰는 긴 거 있잖아요. 초록 색깔. 2개 들이서서 하나씩 나눈 건데. 왜요? 또 누구 의심하는 건가? 의심하면 안 됩니까? 안 될 건 없지만 스스로 누구를 의심하고 있는지 알고 있긴 하나 해서요. 뭔가 계속 찜찜한 주원. 그런데 몇 년 전 도혜원 의원과 악수하는 강진묵의 사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 상황에 휴가를 내? 다 지긋지긋해서. 근데 왜 자꾸 소리가 들리지 이상하게? 병이 생길 만큼 정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상담 받자. 정재야. 민정이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옛날 생각이 나는 건가? 정재가 나가자 뒤에 있다가 나오는 이창진. 블랙박스 영상 갖고 있지? 뭔 블랙박스? 아이 지워달라며 다 지웠지. 바로 사건이 있던 날 정재의 영상이었죠. 야, 혹시나 몰라서 보험으로 카피 하나 떠놓긴 했는데. 내놔. 뭐 하시게? 그거 내 아들만 지킨 거 아니잖아. 아드님 나온 부분만 싹 다 잘라내고 그거 써서 사건 빨리 종결시키려고. 그러니까 내놔요, 이 대표. 헤이. 이동식이 이놈의 자식이 경찰서 서고에 있는 문서를 빼다가 지가 갖고 있었어. 20년 전 사건 수사 기록 말이요. 근데 우리 민정이가 저렇게 되면서 분명히 누군가 그 수사 기록을 찾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식이한테 너 이놈 자식 오늘 갖다 놔! 이랬거든? 그래서 복도와 서고 영상을 지우셨다고요? 그렇지. 결국 CCTV에 동식을 지운 것은 남 소장이었군요. 수사 기록 사건 파일 품고 있다가 돌려놓으셨다고. 물어볼 때 눈치시더니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네. 서고 CCTV 왜 지우셨어요? 제가 부탁드린 건 그걸 지워달라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경찰서 CCTV는 왜 지워서 흔적을 남기셨냐고요. 흔적이라. 뭘 확실하게 지우려면 다른 걸로 덮어 씌워야지 이놈아. 이거 소장님한테 문제될 수 있어요. 내가 또 뭐 해줄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발들이지 마세요, 더는. 도혜원에 의해 작업된 영상 파일이 문주경찰서에 도착하고 제 동생 범인 아닙니다. 당장 끌고 와. 계장님. 다들 뭐해? 당장 끌고 오라고! 지훈아. 긴급 체포되는 오지훈. 걱정하지 말고 가서 다 얘기해. 다 얘기하면 강민정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돼버리는 정재. 동식은 걱정돼서 연락해보지만 연락이 안 됩니다. 정재영이요. 성우건 박정재 경이? 30년 넘도록 알고 지낸 친구는 못 믿는 내가 나도 웃겨. 지훈이가 거짓말한 거면 어떡해? 언니. 거짓말한 걸 수도 있잖아. 걔가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언니. 나도 내 동생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니? 아닐 거라고 믿어. 나 정말 내 동생 아니라 정재였으면 좋겠어. 이 모든 것의 원인인 진묵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동식. 진묵은 확실히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죠. 진묵이요. 지훈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지훈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민정이한테 그럴 리가. 개빡친 동식. 동식아. 근처 골목길. 거기서 동식은 서랍을 열고 이때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고 놀라는 진묵. 지금 민정이 휴대폰 켜졌으니까 위치 추적하고 그쪽으로 지원팀 보내.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 잡힌 거 맞는 거지? 무슨 일입니까? 아직 강민정이 살아있는 것 같은 메시지. 아빠, 나 좀 꺼내줘. 민정이는 과연 살아있는 걸까요? 자신의 딸의 손가락을 모두 잘라버린 잔인한 두 얼굴을 가진 강진묵. 20년 전 동식의 동생 이유연의 실종도 강진묵이 범인일까요? 그렇다면 마냥슈퍼 앞에 강민정의 잘려진 손가락을 놓았던 동식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과연 이야기가 얼만큼 또 기막히게 전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아직 회차가 남아있으니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든 회마다 긴박한 반전과 치밀한 구성이 돋보이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수준 높은 웰메이드 드라마 괴물이었습니다. 다음 편 괴물 연속 리뷰 영상은 월요일에 업로드되니 알람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믿고 보는 카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르르.